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있는 뉴스창입니다. 뉴스창이 아무래도 경제 상식 사전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데 제가 올리는 콘텐츠 모든 걸 다 아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쏟아져 나오는 뉴스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뽑은 뉴스 역시나 외국인들의 힘으로 석 달 만에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그런데 돌파해놓고 보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올려놓고 바로 도망가 버리네요. 이것들이 장난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래도 자기들이 끌어올려놓고 차익 실현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놓고 돌파하면서 축포했지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개인들은 이야 가나보다 하고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를 부추긴 것은 아닌지 하고 조금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말부터 해서 5월 그리고 6월까지요 굉장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미중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요. 우리나라 백신 보급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역시나 6월 달부터 해서 지금 올해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테이퍼링, 그 양적 완화에서 자산 축소로 돌아서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역시 하나하나가 부담이 돼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급등을 시켜놓고 상승을 시켜놓고 팔아내고 나가는 도망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3,200 넘으면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개인들이 사야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싸게 사게끔 만드는 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증시를 더 끌어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고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 1월부터 지금까지 횡보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4월까지의 횡보 장세가 있었어요. 상승을 하고 횡보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들하고 지금 뉴스들하고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고점을 만들었을 때 뉴스와 지금 뉴스가 비슷하다. 그러면 고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는 에이 문현진 맨날 저희는 비관적이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가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가 일면에 나오거나 신문 일면에 나오거나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시장이 망하는 조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3,2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한국경제 신문의 수요일자 신문의 일면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걸 자축한다. 개미들이 다 솟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시장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지금 과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신문 일면에 어떤 돌파 이야기 나오면서 축포 터트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죠. 미국과 중국과 대만. 지금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을 한다라고 하죠. 미국, 일본, 대만이 중국에 반도체 주지 마! 뭐 이런 이야기로 반도체 이런 거 아무것도 주지 마. 중국 지금 왕따 시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한국, 너희 어디 설 거야? 라는 게 남아있다 보니까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인데 너희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야? 이재용 회장 지금 사면 할 거야 말 거야? 요런 느낌으로 계속 우리는 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시작이 반도체로 공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불쾌하기 짝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역시나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뭔가 삐끗하거나 뭔가 조금 예상과 달라지거나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바로 하락으로 돌아서 버리는 내용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리스크가 가득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가계 경제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졌다인 건데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많은 기업이 무너졌는가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왜 안 무너졌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냐면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가 와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막 풀어줍니다. 그래서 남은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일취월장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회복하고 뭔가 좀 괜찮아지는 그림이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거다 생각하고 무너지기도 전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보이려고 하자마자 뭐 했냐면 돈부터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일단 살아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비 기업들도 많고 살아남지 말아야 할 기업들도 많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런 상태에서 가계 경제가 힘들다 하면은 결국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뻔했는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잠시 연명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증시는 오히려 거기에 있어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폭락을 했다가 양적 완화와 사람들의 투기 열풍 이런 걸 함께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붐이 일어났다. 그래서 폭등이 일어났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르르 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속은 지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폭탄이다. 핵폭탄급으로 지금 썩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뉴스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뉴스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겉모습 번지르르 했던 이 증시 결국 거품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정책들과 그런 해결 능력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일단 역시나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해결 못하면 이거 반드시 꺼지는 거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하순 워싱턴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한 거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이제 마지막 임기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아마 큰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다음 정권이 이제 민주당으로 이어진다면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고 또는 우리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자가 나와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지금 이야기한 게 사실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동맹 정도 유지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큰 핵심은 건들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서 좀 진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맹을 좀 과시하는 정도로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너희 노선은 잘 정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이제 처음 출범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많은 외교의 첫 자리인 만큼 아무래도 기선제압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의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달러도 지금 약달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약간 기선제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선제압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또는 증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남아있다 보니 증시가 지금부터 활활 타오르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제일 높은 가능성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금화 전략이든 또는 투자를 잠시 유보시키는 전략이든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역시 시진핑 주석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신냉전과 이념 대결은 반대한다. 패권전쟁 안 할 거야. 미국과 패권전쟁은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누군가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진핑 꼬리 내렸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래요. 내정 간섭하지 마라. 지금 너 대만 우리 하나의 중국 몰라? 중국 땅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너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주면은 야,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 끼어들지 마 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고요. 대국은 대국답게 책임감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은 미국 대국이지
대국답게 책임감을 가져. 그리고 우리도 대국이니까 패권 경쟁 안에 대국답게 책임감 가질게라고 하는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패권은 경쟁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너 선 넘지 마라고 하면서 미국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를 통해서 공격을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오히려 좀 냉정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신냉전 이념 대결에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패권 경쟁 안 할 거야. 그리고 내정 감사업 하지 마라. 우리 일은 알아서 한다. 너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 끼어들지 마. 너 대국이잖아. 나도 대국이니까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알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야하 장난쳐? 라고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장난쳐라는 느낌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딱 부딪혔는데 너도 덩치 크고 나도 덩치 크니까 그냥 뭐 부딪힐 수도 있지. 그냥 갈 길 갑시다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놈이 뭐라 카노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시진핑 중국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은 날이 안 서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때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뉴스를 계속 살펴본 결과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심각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증시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되는 상황인가라고 한다면 아니다. 지금 이거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증시에서 한 발 뺄 때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뉴스창을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뉴스들과 함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많이 한번 해보시고 여러가지 뉴스를 더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면서요. 지금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